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신한투자금융에 이동건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기존에 이제 28만에서 25만원대로 3만원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의 이동건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이 목표가라든지 분석을 하는 어떤 이제 연구원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에서 매출을 얼마만큼 헬스케어 쪽으로 내보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상향 하향을 조정하는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25만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3, 4분기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매출 전망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고성장이 나쁘진 않아요. 3, 4분기 이제 그 9월 달에 공시되었던 헬스케어양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이 한 건이었고 2,993억이었죠.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공시 규모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이 8월 달에 공시되었던 이 테바용, 여기 이제 그 CMO 관련되는 이 아조비 관련되는 위탁 생산 매출이 이번 분기에는 반영되지 않고 이 다음 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기는 거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본업 관련된 어떤 매출만으로도 이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어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본업의 경쟁력은 계속 이제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77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완제의약품, 요 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럭 이제 프로덕트입니다. 보통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DS가 있죠. 이 드럭 이제 서브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약을 이제 원료 이제 의약품을 만들어내면 요 바이엘 같은 이제 병 같은 데다가 이 이제 동결 건조를 한다든지 분말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액체 형태로 해서 이제 그 바이얼에다가 이제 병에다가 그 라벨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에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제형 형태로 만드는 걸 이걸 이제 D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DP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이 매출을 감안한다면 실제 매출액은 이 2분기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2조 이제 한 중반 정도 되죠. 2조 3,910억 17억, 영업이익 같은 7,778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는 탑픽으로 일단 신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오히려 또 시장이 좀 반등할 때 이 부분을 좀 타지 못하는 이 청개구리 같은 어떤 주가 흐름들이 수급과 영향을 받으면 좀 진행되고 있죠. 좀 더 이제 좀 다른 미드에이스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좀 차이점 나는 부분들이, 램시마 IB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번 분기에도 한 100% 넘게.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허가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 재고가 좀 문제가 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4분기 올해부터 해서는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유럽 시장에서 급격하게 지금 성장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내년도 7월달 이후에 이제 출시를 이제 판매가 가능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이런 이제 공급 물량 할 때가 이제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룩시마, 호주마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는 조금 이제 소폭 매출이 좀 줄었고, 이 호주마 같은 경우는 4배 정도로 지금 좀 느는 어떤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스케어 쪽에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상반기 내에서는 조금 좀 줄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직판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매출 회복이 좀 기대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탑픽의 어떤 관점은 유지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어떤 비유는
여전히 이제 뭐 좀 긍정적입니다만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으로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할인율은 뭐 이게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에서 이제 수익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할인율, 이게 뭐 금리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할인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결국 이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배당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줄 때 이 프리센트 밸류로 이제 그 가치를 계산할 때 이걸 이제 할인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금리를 쓰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밸류는 좀 줄어든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것이지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 부분 때문에 좀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목표가는 상향될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기사에서 오전에 좀 나왔던 게 유럽의 이제 그 상반기에도 이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유럽의 학회에서 현지 의료진들의 굉장히 좀 찬사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난달에도 이제 독일에서 소화기 내과 이 학회에서 현지 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가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면 위에 보면 뭐 램시마라든지 유플라이마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반응들이 뜨거워서 최근에는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이제 매출액이 뭐 거의 굉장히 좀 램시마 SC하고 SC와 기존의 램시마 IV 제형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 좀 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장질환 학회, 여기에도 이제 로컬 학회에 참여해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영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얼월드 사례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처방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환자의 내원을 좀 줄이면서 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에서 이제 투여가 되니까 의료 자원의 어떤 이제 가부화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램시마 S실의 역할을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램시마 IV 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의 도움을 해서 이걸 희석을 하고 이제 주사를 1시간 가량 이제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SC 제형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인슐린 같이 한 5분 이내로 이제 투여가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이런 투약 편의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독일 쪽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또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학회에서 해당구의 어떤 주요 이제 의료 관계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최신의 의료 트렌드라든지 이 부분을 하는 어떤 행사인 만큼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실적단에도 계속 이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내년도까지도 이 성장하는 어떤 흐름들을 유럽에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이 상반기에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유럽의 장질환 학회 위에도 프랑스, 뭐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여기에서도 이제 지역의 이제 학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활발히 펼쳐서, 유럽은 이제 각 국가별로 의료 시스템 정책이 전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이제 마케팅 방식이 좀 중요하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직판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존의 이제 현재 어떤 유통사 부분보다는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마케팅 활동들이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부분으로 헬스케어 입장에서 좀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10월달 들어서 오히려 이제 아침에 떴다가 계속 이제 갭업 음봉을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에 양봉을 만들면서 뭔가 추세를 변환하는데 이어가지를 못하는 어떤 흐름들이
어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소폭 다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올라갈 자리에서 항상 좀 두드려 맞는 어떤 이런 수급의 흐름들이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이 좀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시장 흐름을 오전에도 좀 타지 못하면서 예, 내려와서 시간에도 1,000원이 빠지면 다시 또 17만원대 흐름까지 내려가면서 이 18만원대 어떤 흐름들이 조금 이제 저항을 좀 인식하는 어제 어떤 이제 영향이 오늘도 이어가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나타내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은 좀 좁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단기 추세는 좀 전환되어 있는데 이 21선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18만원, 19만원 흐름을 나오는 어떤 양봉들이 이번 주 나오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